2022년 2월 4일 장 마감 시황 및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일 수급 동향부터 보시겠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4천억 넘게 팔았고요. 외인과 기관은 각각 1,900억, 2천억, 2,100억 정도 샀는데요. 요즘에 수급 특징을 보시면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은 마이너스 400억, 그리고 기관은 13억 정도 팔았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외인은 800억 조금 넘게 샀고요. 국내 시장 특징은 기관 같은 경우에 선물로 지수 컨트롤 하면서 현물을 사는 경우가 많고요. 외인은 현물 같은 경우에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진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코스피 금일 차트 흐름 보시겠습니다. 검정색 그래프가 금일 코스피 장중 지수 흐름인데요. 12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12시 30분경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장 막판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란색 외인 수급 차트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죠. 자, 코스닥 차트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저분하죠. 시가를 저점을 찍고 올리다가,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을 보이다가 1시 반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마지막에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이것도 파란색 차트가, 파란색 선이 외인 수급선인데 외인 수급 그래프를 보시면 비슷한 흐름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1.57%,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6%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금일 하루 종일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이렇게 급등세 보이고, 그 다음에 홍콩이 개장을 하고 3% 넘는 초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조금은 전일에 이어 아쉬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올라서 좋죠. 내린 것보다는 나니까. 금일 나스닥이 이렇게 시간으로 급등세를 보인 점은 아마존과 스냅, 그리고 핀터레스트 등 글로벌 대형 테크주들이 미국장이 마감한 후에, 미국장은 급락 마감을 했지만 미국장 마감 후에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초급등세를 보인 점의 영향입니다. 자, 그리고 금일 수급 관심주 보시겠습니다. 메이저 수급 관심주 대한항공, 자, 기관 외인 골고루 샀죠. 농심, 그리고 신세계, 파라다이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금일 장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금일은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여행도 많이 가겠죠.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 많이 가겠죠. 그래서 대한항공, 항공주,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식료품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하면서 그 가격들을 다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품 가격들이 오르면서. 그리고 신세계,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또 마찬가지죠. 리오프닝 관련주 8.61% 급등을 했습니다. 금일 호텔 신라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KCC, 현대건설, 주성엔지니어링, LG, LX인터내셔널. 자,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여기 밑에 송원산업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 실적이 가장 확실한 재료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자, 실적 성장주를 잘 찾아서 우리도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일 업종별 수급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인데요. 외인 기관 1200억, 2500억 요 정도 샀습니다. 보통 많이 살 때는 막 1조 가까이서 1조 넘게 살 때도 있고 이런데 좀 소극적인 수급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융투자는 오늘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금융투자는 오를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투신과 연기금 위주로 매수를 하였고요. 자, 외국인은 대형주, 기관은 오히려 대형주는 팔았죠. 기관은 중형주 위주로 담았습니다. 금일은. 자, 기관 수급 보시면 음식료 업종, 음식료 가격 상승 등과 함께 음식료 업종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전기전자죠, 기관은. 그 다음에 건설업, 운수창고, 금융업 등등 담았습니다. 외인 보시겠습니다. 외인들 수급을 보시면 대형주 위주로 담았죠. 전기전자도 600억 넘게 담았고요. 제일 많이 담은 업종은 금융업입니다. 금융업. 자, 요즘에 외인들이 많이 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외인 기관 약간씩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매도하였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담았습니다. IT 위주로 코스닥도 담았다는 점, 외인은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기관은 IT 소프트웨어 위주로 담았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은 오히려 오늘은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형주 위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중형주 위주로 많이 담았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 차트인데요. 현재 이렇게 V자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외바닥 찍고 V자 반등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쌍바닥 찍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뭐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외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2830선 정도에서 일단 걸립니다. 거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강하게 뚫고 바로 올라가느냐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2900선, 그 다음에 마의 유리천장. 자,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또 3000선이 기다리고 있죠. 자, 밤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마이너스 1.45%, 마이너스 2.44%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74% 급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구정 연휴 기간 글로벌 주요국 증시 급등분 미반영과 금일 오전 미 증시 마감 후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 스냅, 핀터레스트 등 주요 대형 테크주들이 시간외로 급등 보이면서 나스닥 선물도 시간외로 2% 이상 급등세 보인 영향으로 상승하였는데요. 미국의 FOMC 이후에 연준의 연내 긴축 가속화 불안 속에 여타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긴축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BOE, 영란은행에서는 지난 12월에 이어 추가적으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22도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강조하면서 매파 스탠스로 전환하는 등 유럽 지역에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1분기까지는 역기저 효과, 공급난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은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완화되면서 피크아웃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기 확장기에는 원래 어느 정도의 인플레율이 유지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 성장주 위주로 저점 매수에 주력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업의 성장과 실적에 달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이 오르고 좋을 때보다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락하고 조정 시에 막 무서울 때, 매수하기 싫을 때 분할로 좋은 종목을 담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은 여유 있는 투자 마인드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